이 정도로 어쨌든 들어가는 말을 하고요. 이제 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로 들어가는데, 음, 자,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 그랬고, 아카샤 기록의 해석이라 그랬어요. 이거 겉표지인데,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면, 음, 이거를 다 봐요. 인간도 보고, 지구도 보고, 발달도 보고, 그것과 별개로 그냥 정말 아카샤 기록이라고 그러면 아카샤 기록도 보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극히 일부다. 굳이 따지자면 일적십 거한 과정을 보는 것뿐이다. 이치로 다 펼쳐놓으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카샤 기록에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일시무시 시작돼서 우주의 기록이라고 한 전제가 딱 생기는 순간 그거는 일적십 거 이야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일시무시서부터 출발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적십 과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쌓여서 열만큼 커질 때 단단해질 때 하나의 이치에서부터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퉁 털어서 일적십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적십 거. 그 과정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슬쩍 읽어보시면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발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일시무시 유기이론론 슈타이너에 정통하지 못하면요. 난이도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슈타이너에 정통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남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다른데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여기 있는데 슈타인은 여기 걸 얘기하는데 분명히 의역을 조금만 넣으면 정말 안성맞춤의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쓰고 직역하니까 이쪽 의지와 이쪽 의지가 다른 의지인 것을 전혀 인지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막 넘어가 버리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작업이에요. 자, 앞으로 동무 여러분들이 슈타이너 정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 철학이나 이 아카샤 기록의 해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출판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서 이거 난이도가 높은 저작이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어쨌든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도 되겠죠. 자, 차례를 보시면 아틀란티스 선조들 나오고 이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변천 나오고 레무리아 성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 시대 히페르보레아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지구의 시작 태양 분리 달 이제 기원 이런 식으로 또 나가면서 다시 토성기부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죠. 자, 그러면서 뭐 질문과 답변 이렇게 쭉 넘어가요. 굳이 뭐 이 편집의 순서가 뭐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쭉 보시면서 다만 이게 아까 전에 4분면 그려놓은 것 중에서 편하게 아틀란티스, 레무리아계,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시대 그리고 이쪽의 분면 요 정도가 있다 생각하고 이쪽이 토성기고 태양기고 달기고 지구기구나. 지금은 뭐 이쪽 설명 아틀란티스 선조들 이쪽이구나. 아틀란티스의 선조들이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구나.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이 뿌리 인종으로 변천이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얘기하는 거구나. 성분화가 언제 일어났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머릿말을 볼게요. 음, 자, 수많은 요청에 따라 1904년에 처음 간행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이 소론들은 35년이 지난 지금 책의 형태로 출판한다. 35년이 지났대요. 이 소론들은 루시퍼, 그노시스라는 잡지에 기고된 것들로 잡지는 처음에는 달마다 그 다음에 좀 더 간격을 두고 발행되었다. 이전에 말한 내용을 자꾸만 되짚어 언급하는 것이 이것으로 설명된다. 잡지에 계속 있는데 계속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35년이 지난 지금 출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제가 밑줄을 쳐놨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반복은 정신과학 연구에 특히 유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 여러분들 직역하는 것도 반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시무실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반복을 죽을 때까지 매 초마다 한다 그래도요. 이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일시무시의 이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우주를 펼쳐놓기 때문에 석삼극하는 순간 이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반복을 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무한대로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특히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카샤 기록을 해석하거나 슈타이너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양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전문 용어들 외에 인도의 비교해서 가져온 용어들이 함께 언급되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하지만 우리는 좀 낫다는 거예요. 게다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기억하실 거예요. 사계절이 있고 중요해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고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여기 태어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다. 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얘기하고 빛이 한반도로 모인다.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뭐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다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봤을 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우리들은. 자, 이 용어들은 세계 전환기의 신제학 협회의 문헌을 통해서 유럽에 널리 퍼졌다. 동서로 막 퍼졌겠죠. 이국적인 명칭들이 기억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동양인이 이 명칭들과 연결시킨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요. 하물며 서양인들은. 슈타이너 박사는 그것들의 의미에 맞게 우리 언어로 다듬어서 더욱 섬세한 정신적 개념으로 만들고 초감각적인 것까지도 구체적인 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이 부분은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가 슈타이너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죠. 엄청나게. 슈타이너는 정신세계의 위계적 작용을 묘사하기 위해 통상의 그리스도교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 천사가 나오느니 루시퍼가 나오느니 막 이렇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하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된다. 사고나 의지나 사랑이든 뭐 우리가 지각한다 그랬을 때 양쪽을 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슈타이너가 지금 이 아카샤 현대기를 하면서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은 이 안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으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토성, 태양, 달, 지구 할 때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묘하게 실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지구, 토성의 이치는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물질력으로 토성, 뭐 태양, 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카샤 크로닉 같은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공상으로 보일 것이 뻔하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체는 속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좋아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려고 끊임없이 맞나 하면서 증명해가는 과정은 꼭 필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물질력에서 에이 저 환상 거리면서 열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가 돼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 공상이네 영영 못 깨닫죠. 영영 못 깨달아. 아카샤 기록을 못 보면 못 깨닫는다고? 네. 100%예요, 이건. 아카샤 기록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것은 얘기 안 하는데 분명히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뻥이에요.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답을 할게요. 아카샤 기록, 우주 변화 원리 자체를 못 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깨달았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를 엄청
걱정하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분들 와 세상과 일체감 아카시아 기록 얘기해야 돼요. 아카시아 기록. 그 선생님들만의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해야 돼요. 기승전결, 초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지 그 사람 깨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다 빼놓고 그저 일체감만 가지고 맞죠.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뻥이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누군가는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깊숙한 곳에서 이곳에서부터 내려다보는 힘은 없었어요. 무주 세상하고 간극하고 우주가 있으면. 그래도 우주 변화 원리의 이치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이치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올라갈 때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깨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신하면서 여기에 선을 딱 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넘어와야죠. 넘어와야지. 여러분들 선생님 입에서 우주 변화 원리가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슈타이너 같이 그것이 포함 안 됐으면 깨달음 100% 거짓말이다. 자, 이 잡지에서 현대의 인식 문제를 언급한 두 편의 소론을 추려 이 책의 앞뒤에 싣는다. 이 소론은 저 초강박세계의 연구가 현대의 문제들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증거를 냉철한 논리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면서 공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주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카사 현대기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열린 마음만 가지면 실은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유리해요. 이게. 아카사 현대기를 특히 볼 때는. 왜냐하면 무한 상상력만 있으면 그게 곧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곧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너무 의심이 많고 공부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면 그냥 아니라고 찍찍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보기도 싫어하고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치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의 알고 있는 이치의 근원적인 이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눈치도 못 채고 공상으로 보지 마시고 열린 마음 가져라 이런 말이죠. 누구라도 아카샤 크로닉을 완독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당연히 인지학 연구에 철저히 몰두해야 한다. 슈타이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환상 갖지 마라 그거예요. 환상 갖지 마라. 인지학 연구에 철저히 몰두해야 한다는 것은 사고를 양방향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지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지학의 핵심이다. 자, 그런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정신과학과 현대문화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환상공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말로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기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 제가 과학물질 문명, 물질력, 물질세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과학물질 문명, 과학물질주의, 과학물질 문명 이렇게 하면 지금 우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얘기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과학물질 문명 이런 얘기를 초반부터 꾸준하게 써온 거죠. 대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니까. 과학물질주의에서 출발한 대담한 사고의 소유자들 몇몇이 최신 연구 성과를 널리 공표하여 그것이 과학적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때가 19세기 중반쯤이었다. 이거를 제가 왜 밑줄을 쳤냐 하면 과학물질 주의에서 여러분 아무리 이치를 알았다. 물질적인 이치를 알았다.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 양자역학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갔다. 막 이래도요. 일시무시에 닿지 않는 이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과학자라 그래도요. 그저 기복하는 신앙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나 알매 한계가 여기까지야. 이미 끝났어. 아 지쳤어. 끝이야. 더 알려주세요. 신이시여. 자기의 모자람을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19세기 중반부터. 아무리 과학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전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밑줄 쳐놨냐면 이게 다만 과학물질주의 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선생님들 또 다른 신앙 고백밖에 안 돼요, 그게. 또 다른 신앙 고백밖에 안 된다. 자기 한계를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들리실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제가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더 하셔야 된다. 저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공부해야 되고 포함해서 공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지식적 신앙 고백 주저앉고 과학적 신앙 고백 주저앉고 그냥 종교에서 신앙 고백 주저앉고 여러분이 영성에 눌려서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 문화의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때마침 뭐 자연과학 세계관 이란 제목을 단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을 지은 이는 막스 페어보른이라는 생리학자로 헤켈학파 출신이었다.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나 보죠. 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보죠. 사실상 우리가 심리작용에 관련된 되뇌피질의 세포와 섬유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작용에 관해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마치 시계 톱니바퀴들의 바쁜 움직임을 들여다보듯이 뇌의 활동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움직임은 원자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아까 표현했죠, 여러분. 양자 세상에 들어가봤자 일시무시 안 닿는다고. 왜? 시작이 물질이니까. 시작이 과학물질 문명의 끝을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찰에 고찰을 거듭할 때는 미시세계를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세계를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거시와 미시를 왔다 갔다 한다고는 설명할 수 있으나 미시세계가 끝이 있다? 거시세계가 끝이 있다? 한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자유철학에서도 했잖아요. 그게 곧 삶의 한계가 있는가? 라는 그 이상한 질문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질문. 삶의 한계가 있는가? 양자 세상으로 들어가면 끝이 있는가? 어느 누구도 어떻게 느낌과 표상이 생겨나는지를 볼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이 다르죠. 세상이 달라. 감각으로 지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물질주의적 견해가 정신적인 과정을 원자운동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 또한 이런 물질주의적 견해를 가진 효용을 아주 분명하게 그려서 보여준다. 곧 물질주의적 관점은 가장 단순한 느낌조차도 원자운동으로 해명하지는 못했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느껴요.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양자 세상을 설명해. 대단하죠. 이 정도 했어. 우와 대단해. 근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이 뭐 현미경으로 볼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닌 거죠. 우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현미경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이 현미경으로 왜 들여다보고 있나? 왜 들여다보고 있나? 들여다보고 있는 이 원자의 원상은 무엇인가? 이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세상이 여긴데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세상인데 현미경으로 백날 들여다봤자 소용이 없죠. 이런 차원의 얘기죠.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 빠져 있거나 물질 문명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거. 앞으로도. 심리적인 과정들처럼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 단지 큰 물체를 가장 작은 부분들로 분해하다 보면 언젠간 해명될 수도 있으리라고 어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쪼개고 끝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원자는 그래도 여전히 물체이고 이 말. 원자는 그래도 물체예요. 물질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물질 세상이다. 원자들의 어떠한 운동도 신체 영역과 심리사의 간극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여기 신체 영역과 심리 사이라 그랬죠. 이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몸 대표적으로 오성은 혼, 영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반부터. 혼까지도 물질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혼이 정말 물질이어서 물질이라고 볼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 하면 여러분의 지금 시체, 물질, 몸이요. 영이 됐든 그들이 됐든 실제로 혼이 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영까지도 쥐고 흔들고 있는데 혼?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물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주 세상에 올라가서 영의 세상에서 영계 시민으로 눈으로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머리채를 잡힌 것처럼 혼이 쥐어 흔들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죠. 뭐예요, 그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혼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표현으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서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다. 방법 없다. 이제는 진짜로 벗어나서 무주 세상으로 오는 길밖에 없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무주 세상으로 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남았다. 성격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에서는 깨질 수 있으나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세상이에요. 그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이 존재하면 그냥 좀비일 뿐. 여러분이 물들 수는 있죠. 이런 차원에선 깨졌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연구 가설로는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또 이런 의미에서 미래까지도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해서 유용하더라도 그 관점은 세계관을 위한 기초로서는 쓸모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죠. 쓸모없어요,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쓸모없다. 그런 세계관, 거기서 출발한 관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물질주의적 관점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치의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만 봐요? 이치의 세상이 있는데. 철학적 유물론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철학적 유물론. 소임을 다했다. 끝났다 그거죠.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시도는 줄곧 실패해 왔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하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음양의 이치, 여러분이 공평한 사고로서 바라볼 때는요. 물질을 지금 계속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철학적 유물론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라고 했죠. 제가 종종 2500년상 가르침 다 버려라. 명상, 호흡, 수련 다 버려라. 안 해도 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소임을 다했어요. 소임을 다했다.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던 부처 이후에는 소임을 다한 거예요. 부처 이후에는 이분들 소임 다한 거죠. 자, 부처 이후에 몇백 년 후 예수가 나왔어. 소임을 다한 거죠. 어느 면으로 봤을 때. 또 2000년이 지나 슈타이너가 나왔어. 소임을 다한 거죠. 소임을 다한 거야. 여기서는 조금 갈리죠. 이제 100년 전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서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매달려 있냔 말이에요. 여기. 도통술수, 예언, 대단한 경전, 이치를 캐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다 쓰레기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모든 경전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 뿅 하고 갈 필요 없어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더 빠른 거 있죠.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하면 되죠. 왜 예수님 뭐 하느님 옆에서 그렇게 천사들이 옆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영상 통화하면 돼요. 영상 통화하면 된다. 링크 여러분 뭐 도통수습으로 텔레파시 통화하세요. 그냥 통화.
영상통화, 게다가 영상통화도 있잖아. 메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줌으로 실시간 대화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바보 같은 상상으로 그 2000년 전에 그거를 뭐 맨몸으로 지금 해결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눈, 대중,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일반 대중들이요. 일반 대중들에게 핸드폰이 보급된 순간, 자동차가 발명되어서 누구나 자동차를 타는 순간,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해인 시대가 된 순간 도통술수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산속에서 혼자 할 수 있어. 본인은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증명할 거야?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 나는 그냥 중력 때문에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예전에는 대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노출되더라도 도통술수가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뿅 했으면 여기서 뿅 해야지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서 이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제발 뭐 진짜 맨몸으로 나는 사람 있으면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줘. 축제법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제발 진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린 회로판 가지고 어디가 무슨 뭐가 뭐 태풍이 멈췄어? 증명해 보란 말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떠들지 말고. 내 부적이 효과를 봤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고 지금 좀 깨친 선생님들은 얘기해요. 양심 고백을 해. 진짜 이제 뭐죠? 그 점 같은 거 볼 필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신발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기서 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체가 다 신이자 여러분들 자체가 다 영적 능력자들이 될 건데 그게 통할까? 안 통해요. 안 통해. 제가 이건 100% 보장할게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신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날수록. 더더욱. 그러니까 빨리 노선 바꿔야죠. 공부해야지. 2500년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소임을 다 한 것은 과거로 그냥 여러분 넘기시고 이치만 캐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치만. 왜 거기 매달려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하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과 분야에 대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4개에서 그 주역을 꿰뚫고 있어. 그들 모를까요, 이거? 물질, 과학물질, 문명에 이거 다 깨고 있어요, 지금. 순수히 물질력으로.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은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쩔쩔매고 있지만 그들은 알약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한다니까요. 알약 하나 먹으면 될 걸 왜 여러분 맨땅에 헤딩을 하려고 그러시죠? 다만 우리는 정보가 없는 사실은 맞아요.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역사적 소임을 당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 소임을 당한 것은. 다만 우리는 그들이 내어주는 정보와 그들이 내어주는 과학력과 그들이 내어주는 뭐 고대 문서의 어떤 이치들을 찔끔찔끔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헤맬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갖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뭐가 나왔기 때문에. 천부경 이것 갖고도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간극을 볼 수 있는 무의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말해도 절대 몰라요, 지금. 이게.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메커니즘, 천부경을 돌리는 메커니즘, 구의 자리 설정에서 신무영 하고 나가는 메커니즘을 그들이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는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정보는 그냥 풀리게 돼 있다. 자,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서 아카시아연대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 같은 거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거 가질 필요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련을 하더라도요. 수련을 하더라도 정말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불편스러운 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요가 자세 같은 거 여러분 한 손을 들고 평생 있는 사람이 있대. 이거 못 내려요, 굳어져 가지고.
이게 지구인이에요, 여러분. 와, 그러면서 박수 치고 있어. 대단하다고. 극명하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수련을 하더라도 환, 환의 원리, 피든 근육이든 기든지 간에 환의 원리로서 몸을 균형 잡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모든 수련은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 맨몸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그들의 물질력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도 그들한테는 안 돼요.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안타깝지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착하면 줄곧 실패밖에 없어요. 그들 밑에서 실패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화사가들이 근데 자연과학 위에 집을 짓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바람에 미개한 종족들의 풍속과 관점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선사시대의 동물의 뼈와 멸종한 식물계의 흔적들처럼 땅에서 발굴한 원시 문화의 유적들을 통해 문화사가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에 처음 출현한 인간은 고등동물보다 좀 더 발달한 동물이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신적인 영혼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동물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금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이런 물질주의적 구조와 일치하듯이 보이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거를 제가 왜 밑줄 쳐놨냐면 고고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한다. 고대 문화를 공부한다. 선사시대를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아카샤 기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폴라리스 시대, 하이퍼보레아 시대를 이렇게 보는 거 하고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선사시대는 돌멩이를 들었고 거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일을 일어났으며 수렵과 채취는 왜 시작됐으면서 정착을 하면서 전쟁이 왜 발생됐는가라고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풀어 제끼는 거는 뭐예요?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점점 근대에 가까운 역사를 보자고요. 믿을 만한 게 있나? 역사. 더 나가서 고대사. 더 나가서 선대시대, 노아 원시시대까지. 누가 기록했어요? 정치 상황만 봐도 정권만 바뀌면 확 바뀌죠. 네가 죄였네. 또 바뀌면 또 네가 죄였네. 이 간단한 원리는 이 역사를 통틀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가? 여러분한테는 어이없게 들릴 수도 모르겠지만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거쳐서 여러분들이 온 게 참 역사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화사가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세상의 그 알량한 과거 파기, 동물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이 그냥 알량한 요 사실 하나. 그 이상 팔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팔려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진화론 끝. 그러니까 밈 같은 거 만들어내서 그 틈 메우고 있다가 밈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만들겠죠. 또는 창조론만 강조해. 무슨 기복이에요, 그게. 창조론, 무슨 창조가 무슨 창조야.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그런 한계에 갇힌다는 소리예요, 이 글은. 그래서 그거를 또한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학은 영혼 생명의 비정상적인 현상들, 즉 최면술과 암시, 목류병 등을 연구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는 물질주의적 관점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해졌다.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최면술, 암시, 목류병 이런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과학.
자, 100년 전 슈타이너는 이 생각 잘 못했죠. 근데 지금 이거 많이 바뀌었죠. 뇌과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신분석학 막 이러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100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것에 빗대어 봐서도 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물질화가 이미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화가. 실제로 중량까지 재판이에요, 지금. 실제로 중량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낸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뻔하죠. 뻔하지. 이 현상들은 예전에도 연구되었고 19세기 초까지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물질주의 최전성기에 그냥 난처해서 옆으로 제쳐둔 현상들이었다. 슈타이너 입장에서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쳐둔 상황이 아니라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과학물질 문명의 입맛에 맞게 지금 발전을 거듭해오고 왔죠. 150년 동안. 꽤나 많이 발전했어요. 꽤나 많이. 정신을, 혼을 물질로 만들 정도의 상태.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영혼까지도 물질력처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SNS 세상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서 자기는 없고 남만 쫓아서 사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순간 영혼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겼잖아. 물질이죠. 뭐예요, 그게? 물질이지. 이런 차원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뺏기고 있나? 이 세상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부글부글거리고 정의로워지고 싶고 정의로운 당을 찍고 싶고 이러시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다 환상이다. 어떻게 보면. 요새 대선 전국에서 어떤 인간들은 서로 똥 묻은 게 겨 묻은 말도 하기 싫죠. 그 토론 와,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분이 서로 헛웃음을 치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 있는 꼴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어떤 당은 이거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남녀 자꾸 팔아먹는 거 이거. 남녀 구분지어서 여성인권 이러시는 그 인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모르죠. 본인 입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 좀 느낌은 있을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막,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 자, 또 어떤 부류는, 와, 나는 과학경제를 일으키겠대.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전공해서 교수하면 과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데? 한계가 있죠. 이거 분명히 뭐하고 연결돼요? 돈, 이익 집단.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끄달리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어, 현실을 좀 바라보실 때, 좀 넉넉해지셔라, 라는 말을 좀 드리는 거죠. 최전성기에는 그냥 난처해서 옆으로 제껴둔 현상들을 지금 가져다가, 막 공부를 하고 있고 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대 손아귀에 지금 이미 들어가 버렸다. 쥐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머리채 잡혀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탐욕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진화론의 생명에 대한 경쟁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생물이 늘 할 수만 있다면 현상 유지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취한다는 사실, 또 그럴 기회만 주어진다면 생물이 지나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탐욕, 현상 유지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취한다는 사실,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생물이 지나치게 성장한다는 사실. 진화론자에게 생물의 생존 위협이 받지 않는 곳에서는 생존 경쟁이란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나에게 생존 경쟁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물 경쟁, 곧 생명의 증식을 위한 경쟁이지 생존 경쟁은 아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다 나오죠. 여기서. 이게 이분법의 극명함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현대계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기를 지나서 태양계 지구기로 갈수록 이것의 원상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면서 태양계에서 달기로 갈수록 탐욕을 사람이 이분법으로 분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인지하는 지각이 발달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럴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취한다는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이게 탐욕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이치가 여러분 행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치가 행동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매수하겠지.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뺏으러 가겠지. 더 축적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총대포를 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미국은 뭐 가진 게 없다고 거기서 중재자 노릇한답시고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으면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쥐고 흔들까요? 무기 재고가 많으니까 좀 써야 돼서? 지금 여러분 총칼 대포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핵 잠수함이 떠가고 뭐 이런 전쟁 여러분 실제로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전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 그거 다 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읽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뭐 배가 가고 막 전투력이 12만이 가고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SNS 세상에 한 달만 작업치면 수백만 원 그냥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고 지금 이미 전쟁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쇼다. 쇼다. 뭐 재고가 많은가 보죠. 총대포가 재고가 찍어놓은 게 많은가 보지. 팔아서 돈을 좀 돌리려고 하나 보죠.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뭐든지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뭐예요? 음양이 일단 벌어져서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탐욕이든 뭐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 쪽으로 이 문장을 천부경적으로 또 역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천부경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동무분들은 무부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탐욕이 유지에 더 많이 취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생물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인구를 조절해야겠군요. 제가 지금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를 왜 퍼뜨릴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뿌렸잖아요. 인구 조절한다. 막 어둠의 세력이 딥스테이트가 그런 계획을 단일 정보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존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물 경쟁, 곧 생명의 증식을 위한 경쟁이지 생존 경쟁은 아니다. 물질력하고 아닌 거하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경쟁이라는 의미, 물질력 안에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으로 펼쳐지잖아요. 펼쳐져.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인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도를 보통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안에서 엄청 싸운다 그러잖아요. 경쟁이에요. 이쪽에 나와 이쪽에 나가. 이쪽에 나와 이쪽에 나가 서로 계속 진동하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 게 중동거예요. 계속 경쟁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아래를 틀면서 계속 회전하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각성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그게 중도다. 거기에 워몰이 있잖아요. 워몰이. 제가 지금 또 방금 설명한 게 우주 탄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동하고 있는 와중에 워몰을 뚫고 나와서 햇볕으로 펼쳐진 게 태양계예요, 여러분. 태양계.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좀 많이 추가하는 것은 제가 봤던 아카시아 연대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식으로 제가 줄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이 반짝반짝하고 둥근 해가 계속 떴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건 뭐예요? 뒤쪽에 있던 여러분이 심장박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빛을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을 뚫고 지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태양을 뚫고 지나간다고 그랬을 때 태양의 뒷면을 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뚫고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상상. 자, 어쨌든 이치와 물질과 경쟁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나 물질 경쟁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쟁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쟁은 따로 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경쟁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자연연구자들은 정신과 영혼의 실제적인 고찰에서 출발하는 방법들에 다가가고자 결심할 수가 없다. 이들은 신비학이나 영지학 또는 신지학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수준이 꽤나 높은 자연연구자들, 예를 들면 그런 부류가 있다고 쳐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연구자들의 낮은 수준 말고 더 높아. 꽤나. 게다가 깨달음도 좀 있어. 벌써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게다가 깨쳤어. 자연과 일체감 확실히 우주 이치까지 약간 어느 정도 알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이게 있어요.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지 않는 그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정도 바뀌어서 올라가고 나면요. 이걸 봐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뻔한 거예요. 아, 저기 앉아서 왜 저 두려움을 안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기서 끝까지 가르침을 하고 있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손 벌벌 떨면서 응급실을 막 달려갈 거면서 물질력의 극명한 순간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그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그 인간들.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인정해야죠. 자,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이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수준 높은 자연 연구자들, 깨달았다고 수준 높다고 하는 여러분의 선생님들, 이거 여러분들 눈안엔 뻔하게 보인다는 게 뻔하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차차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낙담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뇌하는 지성의 어떤 출구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어준 신비학의 품에 한없 없이 몸을 던진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약간 환상이고 몽상 같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뭔가 찜찜해. 근데 어떡해요. 극도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이야.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요. 이건 뻔하게 이치예요, 이치. 왜냐하면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모른다? 다음 생에 알게 돼요. 다음 생에 알게 된다. 한원 수 없이 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원 수 없이 몸을 던지게 돼 있다. 정말 진짜 양심 있고 자명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상의 지성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진짜로 나이가 들고 아는 게 정말 많았던 분인데 나이가 들고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놓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점점 놓게 돼.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그때 가서 생각하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때 가서 생각하죠. 우와 우리 자식들은 누군가 그때 가서 생각하죠.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서 생각하죠. 늦죠. 분별 있는 이들은 새로운 상징을 구하러 다니고 자신들이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별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개인의 어떠한 감각과 표상도 또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감정도 더는 존속할 수 없다. 개인의 영혼은 죽는다. 그럼에도 그 느낌과 사고와 감정들은 살아남는다. 이것들은 동일한 조건의 관념군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유한한 개인을 넘어서 다른 개인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것들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전해진다. 이것들은 영혼의 배틀을 영원히 짜며 작용한다. 이것들은 인류의 정신사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죽은 뒤에도 정신적 발달에 거대한 사슬에 결합된 고리들로서 살아남는다. 자,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뒤, 죽은 뒤, 죽은 뒤. 이 포인트예요. 이 내용은. 죽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돼지면 끝이다. 돼지면 끝이다. 영혼의 배틀을 영원히 짜면서 작용하고 있는데 거대한 사슬에 결합된 고리들이 계속 엮이면서 가고 있는데 돼지면 끝이다. 뒷얘기가 뭐가 나오기를 바래요. 돼지면 끝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이건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 아주 하위 차원의 유물론자. 아니면 삐뚤어진 유심론자. 유심론적인 면을 끌어다가서 하위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자기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면서 극명한 유물론을 보이고 있는 이 유심과 유물론자의 어폐. 동시에 안고 있는 자들. 어설픈 이론론을 갖고 있으면서 돼지면 끝이다?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개인에서 개인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연결되니까 그 영혼의 배틀은 계속 배틀처럼 가로, 세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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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여러분들이 안으로 통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우주의 배틀은 계속 짜여져 나가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데 깨달으면 끝이다?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요만큼이라도 그런 게 벌어지면 아직 그것은요. 제가 깨달은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요거 간극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치를 분명히 배웠어. 내가 이치를 분명히 무언가를 통해서 배웠어. 내 시선은 여기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시선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까요? 깨닫고야 말겠어. 가야만 해. 절대무는 저곳이야. 존재하지 않기 위함이 이 생의 목표야.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지금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선을 바꿔야죠. 시선을. 존재하기 않기 위함이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의 목적이다. 지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기 위함이 목적이다. 않기 위함이 목적이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 보세요. 않기 위함이 목적이다. 나 여기 있어. 그거는 완전 유물론적인 이 하위 차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른 정신 차려야죠. 진짜로 우주를 벗어나면요. 이치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길 그렇게 말씀드려요. 공부하는 과정, 깨달음의 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 왜? 여기서 보니까 올라올 때는 그렇더라. 하지만 여기서는 안 그렇고 닿아서 내려오면 또 안 그렇고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 때는 또 안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끝까지 죽여. 끝까지.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카시아 연대기 구의 자리 설정.
목성기, 금성기를 지나면서 화산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 혼, 백, 신으로 나올 때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자기는 또 그렇게 돌았다고 착각을 해.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볼 거예요. 아카시아 현대기를 다음에 토성기쯤 지나가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 좀 제발 알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거를 빨간색으로 쳐놨는지. 특히나 이런 표현들은요. 영혼의 배틀, 뭐 짠다 이런 거, 사슬, 고리 이런 표현들 제가 몇 개씩 계속 짚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현대기를 한다. 우주 변화 원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 이치를 본다. 이치를 안다. 하는 것들이 이런 느낌으로써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써. 왜 그럼 꼭 사슬이야? 그냥 일자로 된 플라스틱 끈은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하지만 사슬이에요. 사슬. 사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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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슬, 고리. 그리고 배틀. 진짜로 좌우 계속 교차. 좌우, 좌우, 좌우 계속 교차. 계속 교차. 열십자의 교차. 누운 일과 서 있는 일에 계속된 교차들. 계속 교차. 상상하면 이건 육생이고요. 여러분 이건 환오예요. 이건 육생이고 이건 환오다.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게 왜 맞는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영혼의 배틀이 육생이고 거대한 사슬이 환호다?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천부경 할 때 상상을 확상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 나올 때 그걸 알아채야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열십자, 열십자, 열십자. 일적 십거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펼쳐주면서 육생하는 짝수의 자리인 거예요, 이건. 사슬, 고리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심이다라는 게 이치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 세상 두 개잖아요. 벌써 두 개. 세상 두 개. 여기서 펼쳐지는 것은 영혼의 배틀. 이런 상상들을 여러분이 원래 했어야 되고 지금은 제가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는 이것들이 바로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치. 동양 철학 꽤나 하신다는 분들은 영혼의 배틀 뭐 와 거대한 사슬 막 이러면 상상력이 부족하잖아요. 상상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지. 이거 아이 유치한 표현이네. 쟤는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어우 저렇게 막 허무하게 그냥 막 표현하네. 에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못 봐서 그렇다. 동서통합에 대한 동서통합의 진짜 의미가 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만이 동양의 이치만이 최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동서통합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동서통합은 물 건너간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좀 낫다라는 설명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자, 화학자인 오스트발트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열린 자연연구자 대회에서 물질주의 극복에 관해서 연설했고 이거 뭐 주제 너무 좋죠. 물질주의 극복. 저희도 지금 계속 물질주의 극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함께 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자연철학 잡지를 창간했다. 자연철학? 자연철학. 뭐 물질주의 극복인데 자연철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뜻이 어떤지는 알겠죠. 자연과학은 고차적 세계관의 결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어떤 저항도 자연과학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며 자연과학은 갈망하는 인간 영혼의 욕구를 반드시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좋죠. 제가 아마 그래서 빨간색 쳐놓은 것 같아요. 똑같은 자연과학, 자연철학이라고 해도 똑같이 자연과학, 자연철학이라 해도 이런 이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차적 세계관을 이질적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열린 마음.
그렇게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저항이 오더라도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손자 손녀 보듯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요. 저도 모 카페에 들어가서요. 지금 거의 진창에 굴르고 있어요. 모 카페에서. 왜냐하면 이분들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막 서로 욕하면서 진창에 굴르는 거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서. 실제로 저도 그래요. 공간에 따라서는. 어쨌든 그러면서라도 무언가 자극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요, 제가. 근데 이거. 어떤 저항도, 이거 꼭 자연과학의 어떤 저항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저항들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의 이런 얘기들은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토닥이면서, 때로는 꾸짖어 가면서, 때로는 그냥 같이 막 어울려서 싸우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제가 그래서 똥막대기로 떨어진다, 진창에 구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진창에 구른다, 똥막대기로 떨어진다.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제는 이치를 알아야죠. 이치를 알고. 같이 진짜 물질 안에서 굴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로만 보면 같이 굴르죠. 상태로만 보면 같이 구르는데 이치를 알고 있는 동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빛나라고 내가 어둠이 되거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인간들을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작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립해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나오는 것이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아카샤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주 변화 원리를 우와 알아서 기뻐나 이치 깨달음이 좀 더 높아졌어. 우와 즐거워. 굉장한데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에서 신무영 하고 나와서 같은 동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안고 이 세상에 같이 존하고 있다는 상태를 항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끄달려요. 이러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기 바쁘죠.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셔야죠. 외침을. 이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봐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서 끄달려요. 어떤 사람들인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사실을 알고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책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말을 좀 봤고 이제 본문 시작이에요. 자, 이제 머릿말이고 머릿말 정도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본문 아틀란티스 선조들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머릿말 보죠.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심력은 여러분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할 뿐. 인간은 이러한 영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잠자는 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은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힘을 줬고 여러분한테 지금 믿음을 준 거죠. 이것은 쓸데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예요, 이치. 슈타이너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치에 축복을 지금 뿌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게. 이러한 힘들을 일깨우는 법에 대해서는 이 잡지의 연재중은 어떻게 고차적 세계들의 인식에 이르는가라는 글에서 알려주고 있다. 깨달음의 과정을 얻는 방법들은 우리 신비학 개론에서도 조금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 글들은 또한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이르르면 시간적으로 유한한 것들이 영원한 근원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그냥 일시무시까지도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에서 근원의 자리로 일시무시까지 탁 하고 들어가는 느낌도 영원한 근원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긴 하지만요. 슈타이너 정도면 이런 차원을 더 높여서 어떻게 해요? 천부경과 천부경판 사이 현지 우현한 그 사이를 무한정으로 뚫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해요. 슈타이너 수준이면. 이거 정말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이 빨간 글씨는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걸 느낌적으로 다시 아카시아 연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유한한 것들, 시간과 유한한 것을 봤을 때는 시공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근원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도덕경까지 같이 얘기해 보자면 현지우연 하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하고 도덕경 할 때 제가 그래서 현지우현 하다고 하는 것은 일시무시의 자리, 일시무시의 자리, 또 무의 자리, 무의 자리, 끝없이 우주가 펼쳐진 공간을 해적고 계속 올라가는 것, 현지우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만물지시, 시작이 끝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 본심 본태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식 능력을 확장해 간다면 인간은 과거를 인식하기 위해 외적 증거들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외적 증거들에 의존하게 되면 그냥 루물론적인 진화론밖에 도착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사건들 가운데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 마주치겠죠. 이런 한계에. 시간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 존재는 덧없는 역사로부터 불멸하는 역사로 나아간다. 이거 지금 여러분 축복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덧없는 역사로부터 불멸의 역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멸 영혼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죠. 불멸의 역사는 물론 일반 역사와는 다른 문자로 쓰여 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다른 문자? 뭐 다른 문자? 문자로 써 있잖아. 다른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불멸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 몸뚱이가 불멸이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얘기 한다는 게 아니죠. 이런 역사를 영지학과 신지학에서는 아카샤 크로닉이라고 한다. 들어가는 말에서 아카샤 크로닉을 얘기하는 거죠. 아카샤 연대기가 무엇인지. 영원한 근원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현지우현 해서 만물지시, 만물지모 이전에 그 만물이 시작한 시점, 본심 본태를 볼 수 있는 힘, 그로써 일에 닿는 것이 아카샤 크로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카샤 연대기를 공부하는 것이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샤 크로닉에 관해서는 우리 언어로는 빈약한 표상밖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느껴보세요. 빈약한 표상밖에 제공할 수 없다. 왜 빈약하다고 할까? 저도 표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은 쓰잖아요. 한글, 한자, 숫자 이것이 다예요. 말. 이게. 그런데 그곳은 실은 언어와 글과 이런 것, 심지어 이런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표정. 뭐 또는 이런 어떤 뭐 자극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저도. 그러니까 무주 세상을 열어야 되고 물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 씨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 안 해도 눈치만 채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언어와 많은 이치와 많은 세상의 색들과 그 소리들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에서 또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숫자니 글이니 한자니 이 공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한자니 글이니 숫자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됐다. 그게 얼마나 빈약한 표상밖에 제공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알게 돼요. 사람은 근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말을 했고 그것이 글자로 변했기 때문에 우와 대단한 원리 아니야. 한글 창제의 원리 대단하죠. 하지만 그거 실은 죄송하지만 빈약한 표상밖에 안 돼요. 물론 매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게다가 한글 같은 경우는 이치를 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글 몸체에 담고 있어. 그러니까 알려주기가 너무 편한 글이죠. 그런 면에서 숫자도 이치를 품고 있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치가 진짜 글로써 우리가 탁 보고 있는 게 1, 2, 3, 4, 5, 6, 7, 8, 90, 무, 0이에요.
그런 면으로서는 대단한데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우주에서 그 숫자만 파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빈약한 거를. 이런 면으로서는 한없이 빈약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서 제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게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러는지. 그것 이상의 강력한 이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도통술수, 핸드폰 있고 비행기 있고 영상통화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것처럼 주역 끝났어요, 여러분. 더 강력한 이치가 나오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이미 주역도 넘어섰다는 사실도 제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언어는 감각세계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많은 이치를 담고 있어도 감각세계에서 산출된 것일 뿐이에요.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로 일컫는 것은 그 즉시 감각세계의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치를 품고 있는 한글과 숫자 정도는 굉장하다라는 거죠. 이렇다세 별도의 정신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하지 못한 문외한들에게는 기껏해야 몽상가 이야기로 보이기 십상이다. 슈타이너의 마음을 보세요. 이거 상대도 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거의. 상대도 하기 싫어.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 할 거면 우리를 아무리 지적하고 응?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잘못됐다.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꾸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자꾸 알려주고 공부시킬 이유는 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집착하듯이 붙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슈타이너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어요. 슈타이너가. 자, 가능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통찰이라 해도 무오류성을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줘야겠다. 저도 종종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물질력을 받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감각세계에서 나왔던 언어들이고 지식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또는 선생님들 또한 슈타이너 또한 부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이 언어와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는 과정이 물론 있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오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오류성을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섞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늘 배우는 거예요. 늘. 늘. 그리고 이게 오류는 아니지만 오류같이 보이는 거는 뭐예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똑같은 이치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설명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거 포함해서 오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도 다 같은 자리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알아두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인 통찰 역시 착각할 수 있고 부정확하게 삐뚤게 또는 거꾸로 볼 수 있다. 설령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이쪽 영역에서도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원천에서 유리한 보고들이 늘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지만 일시무시 이치에서 뿌려지는 이치적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적인 측면만 계속 고찰하고 통찰해 내려온다. 그것은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법, 현실에서 풀어내는 방법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올라갈수록 오류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이치니까. 그래서 깨달을수록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치, 일시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에 관찰의 확실성은 외적인 감각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다양한 전수자가 역사와 선사에 관해 전할 수 있는 소식들은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전수자 또는 선지자진이나 예수 부처님들, 노자와 공자님들이 장자든지 누구든 간에 선지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한 소식은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무시니까. 여기 토씨도 안 빼놓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그러한 역사 및 선사 이야기는 사실상 모든 신비 전수련원에서 존재한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겠죠. 신비 전수수련원 뭐 이런 표현. 신비 전수수련원. 그리고 이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완벽하게 일치, 근본적으로 일치, 일시무시니까 다 똑같다. 일시무시에서 다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경전이 다. 천부경이 아니어도 돼요.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에서 다 풀어진 거예요. 그건. 천부경은 81자로 핵심을 강하게 담아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제일 정점, 과학의 정점, 문화의 정점, 인류 아카샤 연대기의 정점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시무시니까. 그 한 구절 때문에. 외부 사가들 사이에 단 100년간 역사를 일치를 이뤄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00년 동안 과학물질 문명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일시무시를 알아냈다. 일시무시도 않을 뿐더러 그 결과물이 있다고 했을 때도요.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이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에 닿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전수자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서술하고 있다. 동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치는 올라갈수록 하나니까. 예수님보다 전에는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와서 같은 말을 한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같은 말로 그 시대에 한 거고 슈타이너는 시대가 지나서 그 얘기를 또한 한 거고 노자님도 그 이전에 와서 미리 좀 얘기한 거고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다양한 전수자들을 선지자들은 미리 와서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흔하게 그런 걸 신이라고. 신화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연대기. 다양한 전수자들의 이야기. 10,000년 전, 20,000년 전, 10만 년 전, 100만 년 전, 1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그들의 이야기. 다양한 전수자들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이 신화죠. 이치를 얼만큼 담고 있느냐, 그 그림을 묘사했느냐의 차이예요. 동서로 또 조금 나뉘죠. 마고 신화 같은 경우는 이치가 그냥 듬뿍듬뿍 들어가 있죠. 단군 신화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마고 신화 같은 경우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이치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들의 형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차이들은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화도 공부하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 신화를 공부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신화가 전공이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치를 탐구하면서 신화를 다시 보세요. 엄청난 이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이치들이. 자, 어쨌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과거, 현재. 그렇다면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카샤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사실을 눈치채는 게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아카샤 연대기 다 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 책에서 전달하는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한 출처에 관해서 어떤 것이든 알고 있는 사람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왜 입을 닫아야만 될까요? 그러나 또한 이 방향으로 금방이라도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슈타이너가. 신자학적인 흐름 속에 숨겨져 있는 지식 가운데 차차로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우리 동시대인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슈타이너가 왜 이런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아카샤 기록된 문서들 중 첫 번째 것을 따라가 보자. 뭔가 위험한 게 있나 보죠? 침묵을 지켜야 되죠. 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왜 침묵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안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추가로 차차 무언가 그 금기와도 같은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상황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동시대인들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한 지 100년이 지났죠. 지금 천부경 나왔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에서는 천부경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금서일 거예요. 금서. 비밀. 정말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뭐 비교가 그냥 전수되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비교가 있고 비의가 있다. 비밀의 경전 교리들이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정보력을 얘기하면서 고대 문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보가요, 여러분 엄청난 정보예요. 그 정보 엄청난 정보다. 그런 비밀의 책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뭐 금서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서들이 일본 무슨 한국 무슨 도서관 지하에 있다면서요. 예를 들면 일본이 지진 나서 가라앉으면 여러분 뭐부터 갖고 와야 돼요? 이거는 공부 꽤나 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직감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와야 돼요. 그거. 아직도 거기에 있다면 물론 미국이 지구 흔들면서 그 정보들 다 빼갔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침묵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날고기는 고고학자들 어디 무덤 파가지고 중요한 거 나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왜 슈타이너가 이런 침묵을 얘기할까? 또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천부경 자체도 영매분들이나 채널링 하시는 분들 또는 신을 잘 받는 분들은 천부경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뻔해요. 강력한 게 내려와요. 강력한 게. 누구를 통해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 또는 다른 신을 통해서 강력한 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받은 사람의 그릇은 요만한데 이치 자체는 지금 이만한 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침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뭔지 알고 천부경을 떠드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일에서. 자기 그릇이 이만한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야죠.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책임을 못 지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그릇이 얼마나인데. 침묵을 깨고 여러분들 입을 열 수 있게끔 하는 사건은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천부경을 말하세요라고 하는 동시대인의 우리 동무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퍼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 아카샤 연대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얘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채널링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 영통이 세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것에 초점이 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입을 열게끔 하는 사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미. 이 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주 세상을 여는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동시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을 자꾸 닿으려고 노크하고 공부하고 통찰하고 자꾸 서로 공유하고 공명하고 공진하면
가능한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한 세상. 슈타이너가 말하는 세상이 10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치예요, 이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숨을 걸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숨 걸고 강의한다. 이미 목숨 내놨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건을 만들어드리고 동시대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끔 저라도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용기가 하나, 둘 겹치면서 동시대인들의 그런 용기 있는 태도들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는 뭐라 그랬어요? 천부경의 간극을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도 어떻게 돼요? 궁금해 죽겠으니까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으니까 어찌하지 못한다. 두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자, 어쨌든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지났어요. 같이 열 거고 제가 이미 앞장서서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부하시면서 동시대인들, 동무들 같이 불러다가 그런 태도로서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했던 이 마음,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나?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요, 여러분. 마지막 요 문장에 슈타이너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안 쓰려다가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시대다. 슈타이너가 속으로 굉장히 수수께끼를 넣어서 지금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뭔지. 시간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다 이렇게 지금 두서없이 써놨지만 나, 지금, 여기, 우리 이 이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나, 지금, 여기, 우리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여요. 특히나 어떤 구석에서 집중하면 그것에 대한 나, 여기, 지금, 우리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편이에요? 그냥 오픈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구의 자리 설정에서 신무 0, 1로 나간다는 이 메커니즘 하나, 이 사실. 일시무시 여마미소 작용이 대단하다, 사성 H. 이거 크게는 이거 두 개가요. 여러분, 그 청기누설이에요. 그게. 그리고 제가 그 간극에서 무국들이 춤추면서 음양의 춤을 추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치 세상을 그려놓은 것이 제가 청개누설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도 강의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세상을 들여다보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카시아 연대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카시아 연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본 것이 어떤 느낌인가, 그 세상을 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가, 그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이치가 숨겨져 있길래 목숨까지 건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가, 그 세상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압감이 큰 건가,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간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못 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슈타이너도 분명히 통찰을 수십 번, 수천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수수께끼를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슈타이너 아카시아 연대기의 머릿말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슈타이너의 아카시아 연대기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모르고 아카시아 연대기를 본다? 겉핥기예요, 겉핥기.
슈타이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카시아 연대기를 말하고 있는지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물론 슈타이너는요. 자유의 철학을 할 때부터 직감을 했을 거예요. 직감을 했다.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직감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죽을 각오를 한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넣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수수께끼 하나 저도 넣어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천지 역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무국 세상을 열면서 간극을 열면서 태극도 쪼개면서 무국까지도 쪼개면서 무주 세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처음에 애썼던 것 그리고 천부경의 해석을 저만의 무부경 쪽으로 시작하면서 이것의 이치 다 가져가라. 마음껏 써라. 하지만 그것은 굴레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삐뚤게 쓰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돼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갖다 써라. 왜냐하면 제가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거 갖다 쓰시란 말이에요. 다 갖다 써.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냥 써도 돼요. 출처 안 밝혀도 돼. 밝혀주면 고맙지만 갖다 쓰란 말이에요. 갖다 써. 하지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무책임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하게. 동시대인 동무 여러분들이 함께 존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힘도 알아요. 함께 존할 거기 때문에 동무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거든요. 시선이. 진짜 그제서는 양심, 자명. 제가 열어드린 무주세상, 무의 세상, 천부경의 간극을 본 것, 구의 자리 설정, 의지, 믿음, 소만, 사랑, 강립행, 그것들의 메커니즘, 돌아가는 원리, 펼쳐놓은 12차원의 세상, 깨달음에 관해서 망가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 강조하면서 주의하라고 강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천부경을 안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위 차원의 얘기만 꼴랑꼴랑 갖다가 해, 그거는 그 사람의 한계일 뿐더러요. 그 사람 양심하고 자명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둬. 제가 아까 전에 극한의 두려움이라는 표현 썼죠,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베껴가잖아요. 책임도 못 질 뿐더러 극한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불레이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수수께끼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제 강의 얼마든지 응용해서 쓰세요. 제가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죠. 하지만 그것을 삿되게 이용하거나 자기 것인 양 포장을 하거나 더 이상 확장하려는 공부 없이 그냥 거기서 맴돌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극한의 두려움을 알게 돼요. 왜? 이치가 진짜로 점점 더 보이거든. 열린 마음만 있으면요.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일시무시로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결과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얘기는 너무 많다. 하지만 지금 사건은 일어났고 동시대에 동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기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절 지났어요. 이제. 이 시절 지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카시아 연대기가 여러분들의 기록이자 여러분들이 관찰자인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기록을 썼던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그 주인공이었고 지금 주인공이면서 앞으로도 펼쳐질 여러분들의 아카시아 연대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하시는 게 맞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앞으로 아카시아 연대기 본문 들어가실 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충만하게 우주를 확장해 놓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